전쟁터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한테 점령당하겠어요. 며칠 전 독일 베를린 거리에서 16살짜리 학생이 한 말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한 명의 튀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다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하는데요? 잠깐,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80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나라입니다.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나라요. 그 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싸우느니 점령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슷한 시기에 북극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독일군 정찰팀 15명이 그린란드에 도착했어요. 덴마크의 요청으로 파견된 나토 연합훈련 북극의 인내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틀 뒤인 1월 18일 이들은 갑자기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독일군만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을 향해 다음 달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잖아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인데 미국이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를 지지하며 병력을 보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압박한 거죠. 그리고 독일은 이틀 만에 군대를 빼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철수 이유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하나는 동맹국의 압박에 이틀 만에 군대를 빼는 정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 나느니 점령당하겠다고 외치는 젊은 세대고요. 이 두 장면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린란드 철수는 외교 문제고 시위는 국내 징병제 문제니까요. 하지만 둘 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정말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8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1945년 5월 8일 독일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숫자로 한번 볼게요. 전 세계에서 약 7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민간인 사망자가 약 4천만 명이에요.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다는 뜻이죠. 잠깐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해 볼까요? 대한민국 인구가 약 5,100만 명입니다. 2차 대전 사망자 7천만 명이면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단 6년 만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족과 떨어졌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오른쪽으로, 저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오른쪽은 가스실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 이런 일을 저지른 나라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은 완전히 해체됐어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약 4년간 독일에는 독일 정부가 없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서 직접 통치했거든요. 군대는 완전히 해산됐어요. 무기 생산도 금지됐고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나치 전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지휘한 나치 지도자 24명이 재판을 받았고 그중 1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재판이 아니라 교육에서 시작됐어요. 독일은 학교에서 나치의 만행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게 교육의 핵심이었거든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쟁 기념관, 추모비가 전국에 세워졌습니다. 독일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도록 권장됐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가치관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는 작업이었어요. 1970년 역사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어요.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 선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꿇었어요. 이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재밌는 건 빌리 브란트는 나치에 저항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치 정권 시절 노르웨이로 망명해서 반나치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나치의 범죄에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무릎을 꿇었어요.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꿇으셨습니까? 브란트는 이렇게 답했어요. 말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말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당시 서독 국민의 48%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브란트는 이 행동으로 197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브란트의 말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평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전후 독일의 철학이 됐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사정이 좀 달랐어요. 소련의 위협 때문에 서독은 1955년 다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연방군, 독일어로 분데스베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토에 가입했죠. 하지만 이 군대는 철저하게 방어용이었습니다. 공격무기 개발은 자제했고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죠. 징병제도 있었습니다. 독일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어요. 그리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냉전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독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쟁 위협이 사라졌잖아.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독일은 군축을 시작했어요. 통일 당시 약 50만 명이던 병력을 20만 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절반 이상을 감축한 거예요. 국방비도 계속 줄었어요.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약속한 최소 기준도 못 지킨 거죠. 그리고 2011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한 거예요. 이제 독일 남성은 군대에 갈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됐어요.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전쟁 위협도 없는데 왜 젊은이들의 시간을 군대에 쓰게 하나? 그 시간에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사회 분위기도 그랬어요. 군인은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왜 하필 군대에 가려고 해? 라는 시선이 있었죠. 이게 1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22년 2월 24일 모든 게 바뀌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탱크가 굴러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건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독일에서 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독일 정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기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독일도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춰야 한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잠깐, 여기서 독일군의 실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2018년에 나온 보도입니다. 독일 공군이 보유한 유로파이터 전투기 128대 중에서 실제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건 단 4대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부품이 없거나 정비가 안 돼서 비행조차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훈련 장면이에요. 독일군이 나토 합동훈련에 참가했는데 총이 부족해서 빗자루를 들고 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빗자루를 총 대신 들고 빵빵 소리를 내면서 훈련하는 군인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독일 군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녹슨 방패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독일이 돈을 쏟아부으면 해결될까요?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지금 독일군 현역 병력은 약 18만 4천 명이에요. 정부는 2035년까지 이걸 26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매년 6만 명에서 7만 명의 신규 병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올해 목표가 뭔지 아세요? 신병 2만 명 등록입니다. 목표치의 3분의 1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모일까요? 여기서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경제 지금 심각해요. 2023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습니다. 2024년에도 마이너스 0.1%예요. 2년 연속 역성장입니다.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이 시동이 꺼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입처를 바꿔야 했어요. 당연히 비용이 올랐죠. 둘째, 중국 경기가 안 좋아요.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독일 수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셋째, 제조업 위기예요. 독일 하면 자동차잖아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그런데 2025년 12월 폭스바겐이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드레스덴 공장이에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에 밀린 거죠. 여기에 연금 문제까지 얹혀 있어요. 독일은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2%를 넘었어요.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라는 뜻이죠. 이 노인들에게 연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연방 예산의 약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연금 지급에 들어가요. 문제는 이 돈을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내죠.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인 세대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부모 세대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잔뜩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출을 자식 세대가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 이제 독일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게요. 시위에 참가한 16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에서 죽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러시아 점령에 사는 편이 낫다. 그의 친구인 17세 여학생은요,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해외에 있는 조부모에게 가겠다. 10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대도 비슷해요. 독일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시몬 드레슬러 26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폭력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조차 자기 집 한 채 가질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군 복무를 요구하고 있다. 대체 누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거냐? 대학생 베네딕트 차허 26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다. 그런데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솔직히 그럴 만도 하다. 시위대가 외친 구호도 있어요.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아붓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 이게 그냥 투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느끼는 분노예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2021년에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청한 사람은 약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약 3,000명으로 늘었어요. 4년 만에 15배가 증가한 겁니다. 심지어 정치인 중에서도 이상한 발언이 나왔어요. 독일 좌파당 공동대표인 얀 파나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병검사 받기 전에 대마초를 피우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면제될 수 있다. 정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병역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독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독일의 분위기입니다. 다시 그린란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독일군이 이틀 만에 철수한 거 기억나시죠?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쓸데없이 충돌해서 경제적 피해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관세 10%면 독일 수출 기업들 타격이 커요. 실리를 챙긴 거라는 해석이죠. 다른 하나는 굴욕이라는 거예요. 동맹국의 영토를 지키러 갔다가 미국이 협박하니까 이틀 만에 꼬리 내렸다는 겁니다. 나토 동맹의 결속력에 금이 간 거라는 해석이죠.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독일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독일의 과거사 반성, 이건 분명 옳은 일이었습니다. 나치의 만행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한 것. 이건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자기 방어도 하면 안 된다로 바뀐 건 아닐까요? 구멍난 우산으로는 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독일 젊은이들의 분노도 이해가 돼요.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이 질문에 기성세대가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경제는 안 좋고, 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비싸고, 연금은 우리가 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단순히 요즘 젊은 것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지키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저는 답을 드리기보다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도입부에서 나왔던 16살 학생, 기억나시죠? 전쟁터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한테 점령당하겠어요. 이 학생이 26살이 됐을 때, 36살이 됐을 때 독일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문제가 있잖아요. 젊은 세대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고요. 독일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평화의 비용을 누가 치러야 할까요?